여러분, 오늘 커피 몇 잔 드셨나요? 오늘 전 메가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큰 컵으로 한 잔 마셨어요. 오늘은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에요. 평소엔 믹스커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루 한 잔씩은 커피를 드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018년 기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7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커피 시장 규모도 2018년 기준 6조 8천억을 기록했고 올해 커피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까지 성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커피.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될까요? 혹시 내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주 마시고 있진 않은지 궁금하네요. 오늘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건강 비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역류 성식도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류 성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식도 하부의 괄약근이 느슨해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답니다. 또 평소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이 자주 쓰린 사람들도 커피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폐경기 여성들. 과도하게 커피를 마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소변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칼슘까지 같이 배출이 된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골손실 위험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폐경기 여성이라면 커피를 비롯하여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줄이고 비타민 D와 칼슘의 섭취 비중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빈혈이 있는 사람. 빈혈에서 중요한 철분 성분을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혈중 페리틴 농도가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페리틴은 철 저장 단백질로 철분 결핍성 빈혈의 진단 기준이 되는데 농도가 낮으면 철분이 줄어들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번째,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 소변이 과도하게 자주 마렵고 잘 못 참는 과민성 방광 환자라면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이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지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과량의 카페인을 투여받은 쥐는 투여 전보다 배뇨 횟수가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카페인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이 있는 사람. 커피 안에 포함된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안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혼란스럽고 궁금하네요. 심혈관 질환과 커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 2-3잔의 핸드드립 커피 또는 맥심 커피 같은 알갱이 커피로 만든 블랙커피는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크레마가 많은 에스프레소 커피는 크레마의 커피스톨 성분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과량 커피를 섭취할 경우에는 심장 박동과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커피에는 혈관벽을 확장하는 폴라보노이드 등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마그네슘, 칼륨, 니아신, 비타민 E 등과 같은 여러 미네랄이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커피에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칙적으로 커피를 섭취할 경우 인슐린 민감성 개선 및 항산화 효과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압이 높으신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커피 믹스나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커피 말고 되도록 핸드드립 커피나 맥심 같은 알커피로 하루 3잔 정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커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기준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원샷에는 카페인이 대략 7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에는 에스프레소 2샷이 들어가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대략 1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3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대용량 커피를 파는 곳도 많은데요.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벌크 커피와 같은 곳에 아메리카노에는 한 잔에 대략 200mg이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니 대용량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 2잔 이하로만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는 필요하면 뇌에 쌓이는 아데노신을 막아주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하던 일인 혈관을 눌러 혈압을 조절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두통과 구역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작용 때문에 카페인을 점점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피로를 풀겠다고 카페인을 너무 과다하게 마시면 몸이 과잉 흥분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피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마시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커피 알고 마시면 좋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건강비결이었습니다. 오늘 건강 비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